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FOMC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실망 매물이 강력하게 출회가 됐는데요. 금리 인상 긴축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은 다소 만회해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 2,500선이 이탈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2,485선까지 밀렸다가 현재 구간 꾸준하게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0.28%가량 하락한 2,518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여튼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864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11시 구간에 조금 넘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0.89%가량 오른 88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다만 확실하게 순매도를 거세게 하는 수급 주체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430억 원 그리고 기관이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0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째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내내 매도하다가 현재 구간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극재가 사실 흑연이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는 더 좋게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0분 정도 걸리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 실리콘의 함유량이 10% 이상이 된다면 5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실리콘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 9%대 강세 흐름이 현재 포착이 되면서 7,62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개발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요. KBG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가격 제한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는 기술력의 부각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최근 주춤하고 부진했던 주가의 흐름이 오늘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게 주가를 부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이페 엔터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공연으로 인해서 재계약 여부에 조금은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구간 0.52%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영화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검찰이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개사와 배급사 24개사, 그리고 업체 관계자 69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2018년이었죠. 박스오피스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CJ CGV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6%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과 업종 선별을 어느 때보다 고심이 많을 하루일 것 같은데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갑습니다. 화요일날 쉬어서 그런지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만 봤을 때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뭐 좀 확인을 다들 하셨겠지만 좀 많이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좀 테마주 형성이 되면서 오늘도 시장이 초반이 좀 좋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눌리나 했는데 뭐 에코프로그룹주들이 일단 장 초반부터 한 2% 정도는 좀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력을 높여가면서 코스닥을 좀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뭐 이제 이 코스피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장 초반부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금양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같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뭐 지수 자체는 크게 뭐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까지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뭐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217개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심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격하게 빠르게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게다가 이제 신용잔고도 20조 부분을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좀 더 눌리게 되면 그 반대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매수 주체가 지금 좀 약간은 부재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씩 또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지수에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나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수급적인 분량은 아직도 좀 부담이 있다. 원달러 환율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뜨거운 이슈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초 증시를 이끌었던 AI 로봇 열풍이 끝나기도 전에 바이오와 반도체 엔터 업종이 상승세에 올라탔고요. 그 후에는 2차 전지 업종이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로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이 증시를 주도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수급의 변화, 테마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시장 상반기에 주도주의 변화가 네.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 주도할 만하면 네, 다른 수급으로 변화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반기에도 그렇게 네.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뭐 이따가도 뭐 기사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증권가에서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표현을 해놓은 업종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최소 맞습니다. 5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 얘기인즉슨 한 번씩만 돌아도 한 달에 한 섹터만 돌아도 올해는 끝이 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한 5달 남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5개가 넘어요, 근데 네. 섹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의 조금 뭐 강력한 6개월, 뭐 1년씩 이어지는 그런 이제 주도주가 나오기보다는 약간의 이런 시장의 중심을 좀 옮겨가는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시장에서 여전히 중심은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많이 눌렸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보시면 앞서서도 조금 간략하게 언급드렸지만 에코프로가 8%가 넘게 상승력이 나와주면서 이제 2차 전지 쪽 전반적인 상승력을 조금 끌어왔고요. 게다가 오늘 엔터도 사실상 좀 과하게 많이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반대 매수 심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도 좀 부쩍 쫓아가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뭐 한미반도체, ISC, 뭐 TFE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HBM 쪽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쪽 흐름들이 대형주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네. 그 밑에 밸류체인 단에 있거나 아니면 HBM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상 뭐 UBS도 그렇고 뭐 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500 이상, 뭐 UBS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40 정도까지인가요? 네,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실적 발표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목표 주가 상향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장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실적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가이던스가 만약에 굉장히 세게 나오게 되면 사실상 2차전지 그 반도체 쪽에서 HBM 관련된 쪽은 굉장히 좀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또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까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부분의 반도체 소켓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상당히 좀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주도주 기조의 흐름들은 좀 여전히 유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의 부동산 문제가 네. 일어나고 있죠. 근데 과거의 헝다 사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이 됐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택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담보 물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게 이제 여러 전반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그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좀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들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이제 각종 지표들을 발표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감을 야기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좀 해소가 되는 기조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빠르게 시장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뭐 미국에서도 국채 관련된 이슈나 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강등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게 좀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만약에 약간의 좀 지금 변동성이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요게 이제 점진적으로 만약에 회복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도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점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초전도체라든지 최근에 뭐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테마가 생성이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이게 2차전지가 정말 단기간으로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 이런 좀 시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지금 그 기타 다른 섹터들이 들어올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주가 움직일 때는 뭐 그쪽이 전부 다 막 40% 50%씩 올라가고 이런 기조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좀 빠른 순환매의 관점에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업종을 좀 보고 계십니까? 5개가 넘는 것 중에 좀 추려주시죠. 사실 저는 그 네. 외에도 좀 제가 좋아하는 엔터는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거긴 후보군에 없어가지고 네. 일단 반도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이던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하는 기조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HBM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데이터 속도를 위해서는 결국엔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에서도 HBM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가격에 대한 상승 기조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재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지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감산 부분에서 추가적인 발표들을 이번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뭐 HBM과 DDR5로의 전환들 그리고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관련 산업 자체가 뭐 성장 섹터로 지금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후공정 쪽에서 보시는 게 일단 좀 좋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탄력도 자체가 소켓이나 뭐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나 ISC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TFE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삼성향 소켓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점유율로 치면은 ISC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TFE와 TSE로 좀 이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ISC가 SK그룹으로 좀 인수를 당했는데, 과거에도 삼성이 SK그룹 쪽으로 이제 공급사가 편입이 돼버리면은 그 공급 물량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전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ISC의 이런 물량들이 TFE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경쟁사에서도 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보드나 COK, 뭐 소켓 이런 쪽으로 좀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켓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러버 소켓 쪽으로 좀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 이제 가격적인 성능이 가격의 이런 가성비가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소켓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핵심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크지 않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메모리에 치중이 되어 있었던 사업 구조가 이제 비모리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과 수출적인 부분을 좀 메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TFE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FE 반도체 주도주 가운데 한 종목을 지금 좀 꼽아주셨고요. 그럼 다음 업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언급해 주셨고요. 또 다시 또 다른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선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지만 이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가 좀 올라온 거지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상 이 조선 업황이 뭐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좀 드리긴 했지만 이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됐지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엘니뇨 현상이다 뭐다 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노후 선박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LNG 선이라든지 이제 신선박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공급단에서는 수주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지금 어느 정도로 딱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부가선이 뭐 LN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주량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쪽에서 단가가 좋은 쪽에서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원자재에 대한 가격 조정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후판 가격 인상이 사실상 좀 원자재 가격, 원료의 가격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그게 이전처럼 막 과격하게 올라갈 상황도 아니고요. 뭐 인력 부분은 이제 회사와 정부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 게 하나오션이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단기적인 1차적인 물량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연간 흑자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이제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게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장부에 계속적으로 더 크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수주 잔고량도 지금 충분하고 조선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하나오션도 좋고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뭐 삼성중공업도 좋지만, 일단은 가격적으로 가장 많이 못 올랐었던 현대 미포조선을 여전히 좀 토픽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선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조선에 대한 이 사이클 주기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기가 이제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도할 때 대금을 많이 받는데, 이게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장부가의 반응이 앞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단발성 비용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좀 쇼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에 따라서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확률이 높고, 뭐 수주 잔고라든지
같이 또 1년의 단기 물량 계약들이 거의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조성가들을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조선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업종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대 미포조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소현조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사이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마지막 업종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자동차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좀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사실 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들 그리고 이제 큐단에서의 물량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인데 7월까지 데이터 보시면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가이던스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을 했는데 네. 이게 괜히 그 가이던스를 높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단 그리고 영업이익률단에서의 좀 이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상향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를 읽어보셔도 일단 북미 지역에서의 좀 견조한 이런 출하량 기조들 그리고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출하량 자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브랜드력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많이 좀 고조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가격이 지금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게다가 지금 고환율 흐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뭐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네. 뭐 시총 대비 실적으로 보면요. 뭐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죠. 분기 배당도 시행하고 있고 뭐 배당 성향 자체는 25%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연간으로 봤을 땐 거의 뭐 10,000원까지도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할 때 이런 배당까지 같이 챙겨주는 기조가 나타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내려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자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본격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빠르게 이전의 고점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관점으로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 업종군과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원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 종목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 보도록 할 텐데요. AI 신약 연구와 관련돼서 오늘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인공지능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가 AI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이 유전체 돌연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특허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마커 기반의 맞춤 약물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장 이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3년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매출이 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딥매처에서 수년째 수익을 일궈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재무 구조는 말 그대로 악화일로를 걷는 모양새입니다. 또 미국 자회사 설립과 함께 연구 인력을 충원하면서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이번 특허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특허 인증을 받은 만큼 이 기대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의견을 주실까요? 곰니까 스탑입니까?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를 먼저 보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기적으로는 이슈 앞에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과거 약간 2만 원, 지금 약 18,000에서 2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강한 저항을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방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격도라고 하죠. 이격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치하면서 22편까지 조정을 주든지 62편까지 조정을 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수록 조금 더 사는 관점을 추천드리는 거지 지금 자리는 사실상은 당기는 스탑, 장기로는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고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 이제 앞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상장 폐지 리스크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상의 제약 바이오라는 이 모멘텀을 달고 있는 테마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는 뭐 하고 있느냐? 대다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꿈과 희망으로 가는 게 제약 바이오로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그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이런 이 기술 성장 특례로서 상장한 기업은 상장 폐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에 대한 이 겁은 줄 수 있을지언정 추가적으로는 이런 상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아까 이 기술 특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국내 최초 신약 1호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우리가 뉴스를 찾아봐도 지금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1호라는 표현이 왜 나오느냐? 이제 우리 AI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제약 바이오도 지금까지 연구 개발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고 보통의 이제 의약품이 이제 제작,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개발되는 데까지 10년에서 15년 그 이상도 더 걸리는데 지금 몇 년을 단축한다? 역 10년에서 15년을 단축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게 AI 신약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1조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이슈가 나온 게 있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유전체를 활용한 이제 바이오마커를 이제 활용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AI 신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 이 두 가지의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뭐 하나하나 뭐 표현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는 이제 반복 학습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조금 더 인간에 가깝게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간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바이오마커, 유전체를 활용한 바이오마커를 한다라는 거는 사람을 이제 가지고서 생체를 누군가를 데리고서 이 사람의 생체 유전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치료제가 필요한지, 어떤 의약품이 필요한지를 개발하게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신약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에 봤을 때 이 인류가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라 정말 200세 시대, 300세 시대까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초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제약 바이오 관점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 길게 가져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는 고 의견 주셨는데요. 단계적으로는 저항대를 맞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AI 신약 모멘텀을 안고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탈탄소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부터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의 국가기관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다산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다산 솔로에타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나 탈탄소와 그리고 녹색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국내 전력선 업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전력망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현대적 초고압 지중선 설비 논의 등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매수 의견은 어떠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 구간 상한가는 풀린 상황인데 고 의견을 스탑 의견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런 고라고 좀 표현 좀 할 수 있는 게 역시나 네. 차트를 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보통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 과거부터 어떻습니까? 4,000원대에 있던 게 강한 거래를 터뜨리면서 12,000원. 그러면서 또 4,000원 터치한다라고 하면 8,000원, 뭐 10,000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터치할 때마다 다이렉트 강한 이 상승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은 엄청난 역사적으로 없던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음봉으로서 무너지지만 역사적인 최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 뭐 할 수 있다.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최대 거래가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터지는 만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 있는 재건 관련 모멘텀으로서 지속적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수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전쟁을 시작했으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100%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재건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 언제라고 100% 장담은 못하더라도 이 재건, 이 전쟁이 끝나는 시점과 함께 어찌됐든지 이런 모멘텀과 함께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자리, 저가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이런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슈도 나와주죠.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과거부터 이제 5G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서 핵심은 5G입니다. 5G 통신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서로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5G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과거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든지 5G 관련되어 있는 이슈, 심지어 이제 6G라든지 위성통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6G 위성통신 넘어가게 됐을 때 새로운 통신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5G, 4G 여기서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멘텀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봤을 때도 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신 관련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월봉상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는 JY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목표 주가를 상향해주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단을 놓고 봤을 때 2분기의 매출액은 1,5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2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4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8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단기성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오늘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해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역대 최대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관련 아티스트인 스트레이트키즈 같은 경우는 정규 3집의 앨범 누적 판매량이 500만 장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인 85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트와이스 등 아티스트들의 이 콘서트 사업도 역대 최대인 134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보이그룹과 또 미국의 걸그룹인 A2K의 데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라인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미국에서는 걸그룹 오디션인 A2K가 방영되고 있는데 회당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A2K를 기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에는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주가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할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3분기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곰니까 스톱입니까?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저의 투자 성향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좀 말씀은 못 드려요.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음반이라든지 이제 모든 음반, 콘서트 모든 것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K-팝 열풍이 굉장하죠. 과거에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가 윤사마를 외치던 그때보다도 더 큰 지금 K-팝 열풍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 아시다시피 사우디 왕자의 네옴시티를 건설할 때도 뭐 한다고 합니까? 이런 공연장을 같이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K-팝 열풍이 엄청나요. 앞으로 미래의 실적을 더 얘기해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젠 여러분들 메타버스 시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콘서트도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제 콘서트를 한 개치밖에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한계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홀로그램과 함께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콘서트장에 이제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콘서트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실적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JYP 엔터라는 종목을 저는 스탑을 외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엔터주라는 거는 보통 기업들은 기술력에 투자합니다. 근데 엔터주라는 건 사람에 투자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해도 연예인 중에도 보면은 마약 이슈라든지 굉장히 뭐 음주운전 사건이라든지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해당 주가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술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JYP 엔터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보면은 과거 지금 1,000원대 있던 게 지금 10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뭐였다. 이게 꾸준하게 급격하게 성장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려버렸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누군가가 사고를 치게 됐다 했을 때 빠져서 아야하게 될 구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JYP 엔터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AI 신약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최근 뭐 초전도체 다양한 기술력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술력에 투자를 하시는 걸 더 좀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JYP 엔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스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를 찾는 시간이죠. 전문가의 수익률에 따라서 전문가님들의 호칭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강태웅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강태웅 전문가님. 중소에 드디어 올라오셨습니다. 중소 강태웅 전문가님이신데요. 지하이텍의 최고 수익률이 17%를 달성하면서 이로 인해 2자릿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받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소 강태웅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그리고 지하이텍에 대해서 뭐 중간으로 리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모든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네. 17%라는 수익률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런 중수란 타이틀 단 것도 좀 민망하고요. 네. 또 딱히 AS는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더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들고 왔어요. 네. 일단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멘텀을 모두 다 가져다 심어놓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차트를 보고 설계를 나중에 시켜드리겠지만 차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가의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이제 이슈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사실 초전도체가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공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서남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오르지 않은 종목은 뭐가 있을까 반사이익이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까 생각을 해요. 근데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용 뭐한다. 영구자석 시제품이 최근에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구자석 같은 경우는요. 초전도체와 단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체라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이다. 이게 정말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망치가 밝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시제품 관련돼서 이 영구자석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역시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만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2차 전지 관련돼 있어가지고 리튬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필수기 때문에 리튬 관련 수혜주가 2배, 3배, 많게는 20배, 40배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초전도체라는 이슈에서 영구자석이 뗄 수 없는 만큼 정말 이게 사실이다.
사실 나중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초전도체가 만약에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빠질 구간이 없습니다. 애초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뭐한다? 올라가야 될 구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지 않은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DA 테크놀로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2차 전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근데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배터리가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런 전고체, 기존에도 이제 우리가 응급제라든지 다양한 이 배터리를 통한 이 투자를 DA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신규 사업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양극재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응급제,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있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끝나면 또 어떤 배터리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2차 전지의 마지막은 리사이클링, 폐배터리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는 얼마든지 수혜를 볼 만한 모멘텀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UAM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 우리 서울에도 우리 한국에도 하늘을 나는 택시, 드론 택시를 이제 상용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과거부터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초전도체 이런 것들, 로봇 이게 아니면 사실 크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드론 택시라는 종목은 작년부터도 이슈가 됐었고 이 하늘을 나는 이 이동수단 이거는 굉장히 사실 이슈를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다른 테마에 묻혔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UAM이라는 부분도 상용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만큼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 또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예요? DA 테크놀로지는 이슈만 봤을 때는 팔에 걸면 팔찌가 되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죠. 어디에든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또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보면 일단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자, 월봉상 차트인데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2차 전지가 되었던 초전도체가 되었던 이제 뭡니까? UAM이 되었던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을 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먹을 게 더 많지 굳이 잃을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드론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DA 테크놀로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파워로직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저항대 최근에 이제 보면은 5,000원대 저항이 강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5,500원의 저항대를 지금 물량 소화를 뭐한다? 초전도체라는 이슈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후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향후 이제 초전도체로 물량 소화하고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하방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초전도체로 상한가를 한번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아래로 좀 분할 매수. 저는 3,5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죽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3,000원대를 정말 크게 깨지 않는다. 2,8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저가 2,800원이기 때문에 2,8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5,000원, 2만 원까지도 크게 열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50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현재 8%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목표가를 되게 넓게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도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신다면 얼마큼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한 8,000원 정도. 일단 네. 7,500원 정도에서 8,000원. 뭐 더 본다고 하면 9,000원. 이 구간이 저항이기 때문에 5,500원의 저항의 거래를 터뜨렸다라고 하면 아마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을 맞을 겁니다. 그럼 7,0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포지션을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 2,8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탈하시면 그때 매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때 오히려 담는 게 좋을까요? 올해 이게 신저가기 때문에 사실 네. 신저가는 리스크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2,800원 아예 내가 신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신저가 때마다 주워가는 것도 전략이지만 이미 내가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저가를 기록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팬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